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호주에서 그림에 주는 상 아치볼드 프라이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치볼드 프라이즈에 관하여 알아볼 것인데, 그러기 전에 우선 제가 제 페이지를 보고 있다가 키위랑 호주 가자 페이지를 보고 있다가 전에 보지 못한 댓글을 하나 봤어요. 이걸 제가 보지 못한 이유는 이것이 평범한 댓글이 아니고 대댓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숨어 있습니다. 8월 14일에 남기신 댓글인데 485 비자에 대한 댓글이에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 댓글이 좀 평범하지 않은 이유는 이걸 남기신 분의 이름이 멜번에 산다 이십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아하니 어느 분인지도 제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은 우리 사회 이사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 일종의 간단한 녹음에 참가해 주겠다고 하셔서 제가 물밑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론인 아치볼드 프라이즈에 관하여 이야기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의 제목을 두 개 읽을 건데요. 하나는 아치볼드 프라이즈 People's Choice Winner Announced. 이거 8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 아치볼드 대회의 관람객상의 수상자가 발표되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사 제목은 아치볼드 프라이즈 opens in Port Macquarie. 포트 맥쿼리에서 아치볼드 프라이즈가 전시되다, 열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쓰는 사람들은 아치볼드 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당연히 알겠거니 하고 이제 이런 걸 쓰는 것인데, 이것을 뭐 미술 대회다 정도로 아시고 계신 분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언제 시작했으며 누가 시작했고 누가 받았으며 그림의 특성은 어떤 것이어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 중 그 아치볼드 대회에 출품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오늘 녹음을 통하여 이 뭔가 도움이 되면 그럼 좋겠습니다. 이 아치볼드 상이라는 것은 줄스 프랑스와 아치볼드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상인데요. 사실 이 아치볼드라는 단어를 보고 제가 이게 맨 뒤에 D로 끝나는데 왜 독어는 이렇게 끝나면 저거를 트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걸 아치볼트라고 읽는 것은 아닌가 하고 좀 호주 사람들이 발음한 걸 몇 개 봤어요. 그랬더니 일관적으로 아치볼드라고 발음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아치볼드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제가 좀 쉽게 발음하는데요. 그 아치볼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언제 태어났고 그거는 이따가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그 상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의 10분의 1을 잘라서 이런 미술대회 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놓고 죽었어요. 그게 1919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그 사람의 재산의 총계를 내고 그것의 10분의 1이 얼만가를 봤더니 당시 돈으로, 즉 1919년 돈으로 89,000파운드예요. 그래서 제가 또 89,000파운드는 오늘날의 돈으로 얼마인가 이거를 계산해보러 호주 중앙은행 웹페이지에 가면 그걸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서 그 웹페이지 이름이 이거예요. Pre-Decimal Inflation Calculator. 당시에는 파운드를 썼으니까 그 파운드를 썼을 때의 가치를 오늘날의 걸로 바꿔주되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을 적용하여 계산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919년에 89,000파운드는 2017년에 얼마인가로 해서 딱 눌렀더니 정답이 나왔어요. 6.9 밀리언이 나왔습니다. 근데 얘네가 인플레이션을 1년에 얼마로 계산하는가 봤더니 3.8%를 1년에 3.8%로 인플레이션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6.9 밀리언 어치의 돈인 것이죠. 그런데 뭐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그 3.8%를 계속 복리로 했을 것이고, 이 실제로 이 상은
매년 상금을 주었을 테니까 지금 총 계가 이렇지는 않겠죠. 지금 상금을 얼만큼 주고 있느냐 하면 매년 10만 불을 주고 있어요. 그 10만 불로 상금이 올라간 것은 2015년에 벌어진 일이고요. 2012년부터는 7만 5천 불, 그리고 그 전에는 5만 불 혹은 3만 5천 불, 그 언제냐에 따라서 뭐 그렇습니다. 아주 옛날로 가면 1921년에 받으신 분은 400파운드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상금을 이제 올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참고로 1921년에 400파운드도 제가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 봤는데요. 그것도 2017년 가치로 3만 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그 정도를 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없으니까 이 상을 누가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리의 주체는 지금 뉴 사우스 웨일즈 아트 갤러리예요. 뉴 사우스 웨일즈 아트 갤러리에 돈을 맡은 사람들, 트러스티즈라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신탁 관리자들이. 그래서 뉴 사우스 웨일즈 아트 갤러리 주최 측에서 만든 규칙이 현재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인데요. 사람, 인물을 그려야 돼요. 초상화를 그려야 되는데 그 초상화의 등장인물, 그 사람은 예술이나 문학이나 과학이나 정치에서 업적을 남긴 사람, 그런 사람을 preferentially 그리되,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죠. 그걸 그리되 누가 그려야 하느냐? 작품을 내기 전 12개월 동안 호주의 산 예술가에 의해서 그린 작품이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디 먼데 가서 그려가지고는 내면 안 되는 거고, 너무 근래에 온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하나 뽑히면 사람이 2명이 이제 정해지는 것이죠. 그 화가가 하나 나오는 것이고, 그 그림 속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도 나와요. 제가 그림을 지금 이거 오늘 하려고 과거에 상 받은 그림들을 쭉 봤는데 대부분 한 명입니다. 가끔 그 한 명을 그리기 위해서 조금 옆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기도 한데 대부분 사람 하나를 그렸죠. 그러니까 상에 대한 기본적인 건 지금 우리가 다 말했어요. 1919년에 돌아가신 줄스 프랑스와 아치볼드라는 양반이 만든 상이고, 그 사람의 재산을 10분의 1을 잘라다가 만든 상이고, 지금은 수상자에게 한 10만 불쯤 주고 있는 상이고, 인물을 그려야 하며 그 대상은 무슨 예술이나 정치나 과학이나 문학이나 그런 데 있는 사람을 가급적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호주에 살고 있는 예술가가 그려야 되고, 그리고 매년 하죠. 뭐 대체로 매년 했습니다만 뭐 과거에 건너뛴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 상 받은 건 언제냐? 그러니까 1919년에 이제 그 상이라는 게 시작된 거니까 이제 대회를 제대로 한 것은 192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거의 매년 상을 줬어요. 지금 뉴 사우스 웨일즈 아트 갤러리의 그 상의 역사를 보러 가면 자기네가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1900년쯤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아놨습니다. 그 중에서 좀 재밌다 싶은 사건을 몇 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22년에, 그러니까 이 상의 아주 초창기에 규칙을 마련합니다. 사람을 그리되 그 사람을 보고 그려야지 그 사람을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보고 그리면 안 된다. 이런 규칙을 넣어요. 그 규칙을 읽어드리겠습니다. No direct copies from photographs will be considered eligible. 그래서 이제 그게 1922년에 정의된 규칙이고요. 여러분 1922년이나 그 근처에 한반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1919년에 3.1운동하고 그 다음에 무슨 청산리 전투하고 그럴 때가 그때 아닙니까? 근데 호주 사람들은 당시의 고민이 미술 대회를 하는데 여기다가 이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을 유효한 거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런 종류의 관심사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제 미술관의 높은 사람이 결정을 하고 이제 이런 거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거죠, 사회에서. 그리고 1938년, 이제 거의 2차 대전이 가까워 오죠. 이때 노라 헤이즌이라는 사람이 상을 받는데 이게 아치볼드 상의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가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43년에는 윌리엄 도벨이라는 사람이 상을 받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린 그림이 엄밀한 의미에서 인물을 그린 인물화라기보다는
초상화라기보다는 캐리커처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림은 잘 모르지만 그 그림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약간 만화 같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논쟁이 되었죠, 당시에.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그림이냐, 여기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이냐,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한 결과 어떤 사람들이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가들이었습니다. 메리 에드워즈 앤 조세프 월린스키라는 사람들이 그 수상자와 그 다음에 뉴 사우스 웨일즈 아트 갤러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요. 이거 상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그 법정에 갑니다. 그래서 판사가 결론을 내려줘요. 윌리엄 도벨은 그냥 상을 받아도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이번에는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항소에서도 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거 지금 몇 년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1943년. 지금 딴 데서는 2차 대전 한다고 막 폭탄 떨어뜨리고 총 쏘고 그런 거 하고 있는데, 호주에서는 이 그림이 엄밀한 의미의 초상화냐 아니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논쟁을 벌이고 서로를 상대로 법정으로 데려가고, 또 그 법정에서는 판결을 내려주고, 이제 이런 거를 이 호주가 하고 있다, 이 말이죠. 1943년에. 그로부터 5년 뒤 1948년, 이제 전쟁이 끝났죠.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똑같은 화가 윌리엄 도벨이 이번에는 상을 2개를 받아요. 아치볼트 상도 받고, 그 다음에 윈이라는 또 다른 상이 있습니다. 윈은 무엇에 주어지는 것이냐 하면, 이 아치볼드는 인물화잖아요. 윈은 풍경화에 주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윈이라는 상은 좀 더 역사가 길어요. 1897년에 리차드 윈이라는 사람이 시작한 거랍니다. 윈은 WYNNE예요. 그 사람의 성이죠. 근데 그거는 현재 상금이 25,000불이에요. 이거는 풍경화기 때문에 이 역사를 보면 이제 사람이 없고 계속 이제 호주의 풍경만 남아있죠. 그런데 윌리엄 도벨이 그 해에 하나는 인물화는 아치볼드에 내고 또 풍경은 윈에다 내서 2개를 다 받았단 말이죠. 그 윌리엄 도벨이 당시에 그린 그림 속에 나온 등장한 사람, 그게 누구냐? 또 당시에 유명한 화가인 마가렛 올리라는 사람인데, 마가렛 올리는 이때에도 이 그림 속에 등장하고 1948년에도 등장하고 2011년에도 또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에 나와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이 상을 받죠. 그때의 화가 이름은 벤 퀼트입니다. 그 사람은 훨씬 젊은 화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마가렛 올리가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그림의 모델이 되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니 안에 있는 이 그림 시장을 보면, 뭐 그림 시장이라기보다는 그림에 근거를 둔 다른 상품 시장, 예를 들어서 티타월이라던가 아니면 달력이라던가 마우스 패드라던가 아니면 좀 고급 엽서라던가 이런 걸 보면 마가렛 올리의 그림이 참 많아요.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류의 그림인 모양이에요. 좀 예쁘게 생겼죠. 그리고 1964년에는 그 주최 측에서 그림들을, 그 출품된 그림들을 다 보고 발표를 합니다. 올해에는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안 주겠다. 이게 그림의 수준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게 이제 1964년이었고, 그리고 1975년에는 원래 존 블룸필드라는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사진을 확대한 걸 보고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 상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빼앗아다가 다른 사람한테 줘요. 그래서 그 새로 받은 사람이 케빈 코너라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하여 존 블룸필드는 이러한 규칙, 즉 사진을 보고 그리면 안 된다는 규칙에 대해서 아주 독한 마음을 품게 되죠. 그래서 이게 1975년이고요. 1978년에 브렛 화이틀리, 이 사람 이름이 브렛 화이틀리인데 혹시 브렛 위틀리가 아닐까 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방송에서 화이틀리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For decades, Brett and Wendy Whiteley were leaders in Australian art. Brett and Wendy Whiteley were leaders. 그 사람이 아까는 윌리엄 도벨이 아치볼드와 윈을 받았죠. 근데 이 사람은 아치볼드도
상을 받고 윈도 상을 받고 술만이라는 또 다른 상도 있어요. 그것도 뭐 그 근처에 있는 상인데 술만 프라이즈는 1936년에 만들어진 또 다른 상입니다. 이것은 상금이 2만 불인 또 다른 그림 대회예요. 근데 그걸 모두 지금 뉴 사우스 웨일즈 아트 갤러리가 이 세 개를 전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1978년에 이 사람이 이 브렛 화이틀리라는 사람이 이 세 개를 다 먹었습니다. 아치볼드, 술만, 그다음에 윈 이 세 개를 다 먹었죠. 3관왕이 되는 것이죠. 역사상 이런 사람은 처음이랍니다. 그리고 80년이 되면 또 주최 측에서 올해는 수상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81년에는 존 블룸필드 아까 75년 사건에 나왔던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하나 찍어서 저 사람도 사진 보고 그림 그렸기 때문에 저 사람 상 주면 안 된다. 만약에 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988년에는 People's Choice Award, 관객상 그런 게 만들어지는데요. 이거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가면 종이에다가 그 누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통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대회가 다 끝나면 그 통을 열어서 집계를 하죠. 그래서 그거에 이긴 사람한테 3,500불을 준다고 해요. 그게 이제 새로 생긴 부문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로부터 3년 뒤 1991년에는 패킹 룸 프라이즈,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림 포장하는 방? 그림 포장하는 방은 반대로는 그림이 오면 그림을 열어보는 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미술관에서 그림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투표해서 수상자를 선정해요. 자기들이 그림을 열어보고 이게 좋겠다 이렇게 찍는 것이죠. 근데 그 표, 그걸 누가 뽑느냐 하는 것의 51%의 표를 거기서 일하는 사람 중 우두머리인 스티브 피터즈라는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선정이 되면 1,500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치볼드 역사에서 이 패킹 룸 프라이즈를 받기도 하고 아치볼드 본상을 받기도 하는 적은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일선에서 그림 본 사람들이 찍으면 아치볼드를 못 받게 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그 펠레의 저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상, 패킹 룸 프라이즈의 별명은 The Kiss of Death Award, 죽음의 입맞춤 상 이렇게 알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 이제 본상은 꽝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이 스티브 피터즈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찾아왔습니다. 들어보시죠. Men and women of the art of the packing room, and thank you very much. This year's award. 이게 그 사람 목소리고요. 이제 95년에는 작품을 낼 때 그 애플리케이션 폼에다가 이런 말을 적었답니다. A picture of a person painted from life. 꼭 진짜 그 사람을 보고 이 그림을 그리라고, 사진을 찍어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확실히 이 규칙을 다들 지키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 유명한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한다는 게 간단하지 않겠죠. 그림 속의 모델인 그 사람들은 흔히 바쁠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1999년에는 유언 맥클레오드라는 사람이 이제 상을 받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를 그리냐? 이 사람은 자화상을 그려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당시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당시 신문 데일리 텔레그래프 1999년 3월 달에 난 기사에 Arguably the most abstract painting ever to win the prize, 이런 평가가 있었고, 이건 지금까지 그려진 작품 중 가장 추상적이다라는 것이었고, 그 상을 주는 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widespread acclaim as a strong imaginative painting, 강한 상상력이 풍부한 그림이다. 이건 뭐 칭찬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좋은 평가가 그때 강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상자로 발표되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아주 격렬한 반응을 보였었죠. 제가 이 사람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이 이 역사에 나오기도 하지만 제가 이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그 미술관에서 자원봉사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한 뭐 십몇 년 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십몇 년이었지만 이 사람 거기 자주 왔었습니다. 뭐 자기 작품을 설명하러 오기도 하고 혹은 자기 친구 작품이 거기 걸리면 그거 같이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기도 하고 오는데, 이 사람이 키위예요. 이 사람 크라이스처치에서 젊었을 때를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경력을 보면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받았다는 게 Certificate in Graphic Design, 그걸 어디서 받느냐? 크라이스처치 테크니컬 인스티튜트, 거기서 받고
Diploma in Fine Art. 이걸 어디서 받냐면은 University of Canterbury에서 1979년에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아, 저 사람 키위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키위들이 그거를 오랫동안 여기 살아도 숨기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이 키위랑 호주 과자를 쭉 들으신 여러분들이 만일 현실에서 이 사람을 만난다면 이 사람한테 뭐라고 인사해야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인사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 배운 적 있죠? 데나코에 이렇게 인사하라고 한번 우리가 과거 에피소드에서 본 적이 있죠.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놀라워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1년에 이 미술관에서 이걸 구경하러 사람들이 오는 것을 세어봤더니 하루 평균 1725명이 왔다고 해요. 이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많이 본 것이죠. 그리고 그때쯤 되면 이 점점 큰 작품을 내는 그런 유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3년에 그 그림의 크기에 제한을 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9만 스퀘어 센티미터라고 하는데 3m 곱하기 3m 더 이상 그거보다 큰 것을 내지 못하게 그렇게 규칙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그림을 자기들이 옮기고 걸고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2010년에는 샘 리치라는 사람이 아치볼트도 받고 윈도 받고 그렇게 되는 역사적인 두 번째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1948년에 윌리엄 도벨이 받았었죠. 그리고 아까 브렛 화이틀리는 3개를 다 받은 적이 있었고요. 1978년에. 그리고 2016년에는 이제 세어봤답니다. 남자 화가가 낸 그림이 몇 개고 여자 화가가 낸 그림이 몇 개인지. 근데 이제 총 작품 수는 800 몇 개쯤 돼요. 전체 출품된 작품 수는. 근데 거기서 미술관에 전시할 작품을 고릅니다. 그걸 이제 파이널 리스트라고 하는데 그게 그 해에는 2016년에는 다 뽑아보니까 51개였어요. 그래서 여성의 작품이 25개, 남성의 작품이 26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반이죠. 대충 한 40개, 50개 정도가 전시가 됩니다. 지금 좀 아까 2016년에는 51개였다고 했죠? 2017년에는 43개였어요. 그러니까 800 수십 개쯤이 와서 그 중에 4, 50개 정도를 뽑아다가 전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치볼트에 나온 작품들이 전시되는 동안 꼭 그것과 함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함께하는 전시회가 있는데 그걸 들어보시죠. Salon des Refugees. This year's Salon des Refugees. 이건 이제 영어고요. 원래는 그게 불어죠. 불어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alon des Refusés. 이거 좀 귀에 익으신지 모르겠습니다. 1863년 프랑스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에 국가에서 주최하는 살롱이라는 게 있었죠. 이제 거기서 떨어진 사람, 예를 들어 에두아르드 마네 아니면 카밀 피사로 혹은 구스타프 쿠르베 이런 사람들이 그 진짜 살롱 말고 다른 데다가 떨어진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마련되어서 떨어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림을 전시한다 하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한 이거죠. 살롱 데 레퓨제. 이거를 이제 시드니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죠. 역사를 봐라. 살롱에 뽑힌 것은 영 시원치 않은 것이고 살롱에서 떨어져야 그게 진짜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을 하죠. 뭐 반은 농담이지만 역사적으로 사실 1863년에 이 살롱에서 뽑힌 사람들의 그림을 우리가 지금 열심히 보고 있지 않죠.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마네. 풀밭 위의 점심 식사 마네가 그린 그거가 대표적으로 그 살롱 드 레퓨지에서 한 것이고 이런 전통 위에 나중에 인상파 화가들 임프레셔니스트 엑스비션 그것도 살롱과 따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면 아니다 이런 농담 같은 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분명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1863년에 진짜 살롱을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웹상으로 존재하는데요. 그 리스트들을 보았더니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어요. 밀레, 장 프랑스와 밀레 그 사람도 거기에 있고 그리고 코로, 장 바프티스 카밀 코로 그 사람 작품도 그 안에 있네요. 그러니까 그 살롱에 있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거짓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시드니에서도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걸러진 그림들을 그러니까 뉴 사우스 웨일즈 아트 갤러리에서 한번 걸러진 그림들을 그 떨어진 것들 중에서 또 훌륭한 그림들을 모아다가 또 다른 곳에서 다시 한번 전시회를 하죠.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보러 갑니다. 사실
뭐 이 정도 하면 그 아치볼드 프라이즈에 대해서는 대충 다룬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 그걸 만든 사람, 줄스 프랑스와 아치볼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 뭐 오랫동안 알아볼 만한 사람은 아니고 그래도 이 사람 이름을 가지고 한 거니까 아주 기본적인 건 봐야 되겠죠. 1856년에 태어났어요. 호주에서 당연히 태어났고, 이 사람의 본업은 언론인입니다. 언론인, 그 다음에 출판업자. 그건데 이 사람이 주로 출판하던 유명한 출판물은 The Bulletin이라는 잡지인데요. 사실 이게 2008년까지 존재했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앞에 그것이 실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에 되면 이제 이게 거의 안 팔리게 되기 시작할 때였었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이에요. 질롱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질롱 웨스트라고 한다는데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이 키위랑 호주 과자에서 소중하게 다뤄야 할 귀한 손님이 맞죠. 이 사람의 원래 본명은 존 펠텀 아치볼드였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프랑스를 아주 좋아하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좀 프랑스스럽게 바꾸자. 그래서 바꾼 게 이거예요. 줄스 프랑스와 아치볼드. 이거가 된 거죠. 한국에서도 요즘 뭐 저 영어 이름으로 명함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김동섭 뭐 그런 이름인데 이제 명함에는 스티브 김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평범하다라는 것은 외국인과 교류가 많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 평범한 한국 사람들인데 이제 자기 명함을 스티브 김으로 하고 이제 나를 스티브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자기를 스티브라고 소개하고. 그래서 이 사람 지금 그 줄스 프랑스와 아치볼드로 다시 돌아가면 이 사람이 가진 직업이 뭐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카운턴트인 적도 있었고 회계사인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언론인이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판을 했는데 그리고 광산업을 한 적도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출판한 게 더 불리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리튼이라는 그 잡지가 어떤 잡지인지 뭐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그 잡지를 소개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원래는 호주를 호주 사람에게 이런 것이었답니다. Australia for Australians. 원래 그거였는데 그걸 나중에 바꿨대요. 뭐라고 바꿨느냐? Australia for the white man. 이렇게 바꿨답니다. 뭐 굳이 번역하자면 백인을 위한 호주 뭐 이런 것이죠. 이거를 통해서 이게 어떤 종류의 색깔의 잡지인지 알 수 있겠죠. 이걸 이제 자세히 이해하기 시작하면 완전 다른 에피소드가 될 테니까 오늘은 아치볼드 상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기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다가 이제 1919년에 죽어요. 그 전에 이제 어떻게 해달라라는 유언 2개를 남기고 죽는데 하나는 시드니에 있는 하이드 파크, 그 시드니 시내에 있는 공원이죠. 거기에다가 아치볼드 분수라는 걸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돈을 내놨답니다. 그리고 그 분수를 만들 때는 꼭 프랑스 사람을 데려다가 설계를 하도록 하여라.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게 2개 중에 하나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 아치볼드 프라이즈, 이 그림 대회 하나 만들어라. 내가 돈을 낼 테니. 그래서 이제 그 2가지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래서 그 2개가 모두 현실이 되었죠. 그래서 아치볼드 프라이즈는 오늘 우리가 얘기한 그림 대회가 되었고 하이드 파크에 가면 그 사람 그 분수가 있습니다. 아치볼드 파운틴이. 하여튼 위로 물이 쭉쭉 나오는 그런 분수 있어요. 그걸 보시면 저게 그 사람이 한 거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죠.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 녹음에서는 아치볼드 상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치볼드 상이 언제 생겼으며 어떤 그림을 내야 하며 과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